올해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자산가 무려 2,800명.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국가의 신용과 매력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나가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나 애국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스템 자체가 부자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한국에서 성공하면 자부심이 있었죠. 지금은 한국에서 버티면 손해라는 계산이 깔립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에요.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산이동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부자 유출 순위는 세계 4위. 앞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인도, 영국이에요. 모두 고세율, 규제 강화, 정치 불안으로 자산이 빠져나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한국도 지금 고세율 고규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들은 이걸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세금이 오르고 규제가 강화되고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지면 먼저 나가는 사람부터 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왜 떠나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리스크 상속 증여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유럽은 1020%, 한국은 최대 50%.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구조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세율 변경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힙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 매번 바뀌는 나라가 되는 거죠. 투자 매력 하락, 제조업 이탈 환율 불안, 부동산 정체, 내수 위축. 투자처가 막히면 자본은 자연히 해외로 갑니다. 즉 이건 떠나서 벌자가 아니라 남으면 잃는다는 생존형 탈출이에요. 올해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 2,800명. 그들이 진짜 떠나는 이유, 그저 세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부자 엑소더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많은 분들이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나가겠지라고 단순하게 보세요. 근데 그건 현상을 30%만 본 겁니다. 남은 70%는 한국 사회가 자산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걸 다음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오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대 세율 50%, 거기에 할증이 붙으면 60%를 넘습니다. 비교해볼까요? 일본 55% 하지만 공제폭이 넓음. 미국 40%, 영국 40%, 프랑스 45%. 하지만 대부분은 누진 완화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제 한도가 좁고 기업 승계 시점에 따라 과세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세금의 불안정성 정책이 정권마다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부유세, 양도세가 매년 개편돼요. 올해 계산해도 내년엔 달라지는 나라에서 누가 자산을 지키겠습니까?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사업 환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인건비 부담, 규제 리스크, 노사 갈등. 사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경영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지정학적 불안, 한반도의 긴장, 환율 불안, 에너지 리스크. 이건 자본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성의 총합이에요. 결국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떠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복지가 줄고 복지가 줄면 결국 국가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이건 프랑스가 이미 몸으로 겪은 이야기예요. 프랑스 정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이 문제야. 세금 더 걷자.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세금을 거두기도 전에 그 부자들이 전부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남은 건 비난뿐이었죠. 배신자들. 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거둘 세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부자가 아니라 자본이 떠나는 구조였다는 걸. 그때 프랑스의 부유세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이면 최대 세율 75%였습니다. 부자 과세 강화로 정의를 세우겠다던 정책은 불과 2년 만에 경제 붕괴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기업가, 투자자, 스타트업 CEO들이 줄줄이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로 이주했어요. 자본 유출만 1,000억 유로를 넘어섰죠. 그제야 프랑스 정부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거둘 게 있어야 거둔다. 그래서 부유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시장까지 유연화시키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자 감세, 정의의 배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본을 내쫓는 나라에서 자본을 초대하는 나라로 전환했습니다. 부유세 폐지, 법인세 단계적 인하, 노동시장 개혁,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이제 프랑스는 다시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중심 국가로 복귀했어요. 유럽 내 스타트업 투자액 2위, 실업률 10년 만에 최저 수준. 감세는 악이라는 인식을 깨고 현실적 생존 전략을 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세율이 아닙니다. 세율을 높일까 낮출까, 그 논쟁은 이미 늦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누가 한국에 머물고 싶은가의 싸움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온통 세금 이야기예요. 상속세를 올리자, 법인세를 낮추자, 부유세를 도입하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과연 자본과 인재가 한국에서 머물고 싶을까? 세율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머무름은 신뢰와 매력의 문제예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자본은 떠나고 사람은 따라 떠납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의 글로벌 부유층 보고서는 한국의 고액자산가 2,800명이 올해 떠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율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계 상속세율 비교만 봐도 한국은 OECD 최고 수준 50%. 하지만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모두 공제제도세율 예측정책 일관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한국은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문제입니다. 정책이 23년마다 바뀌고 세금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내년엔 또 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본을 몰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율을 단순히 깎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세금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왜, 얼마나가 명확해야 해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자본이 머무는 이유는 돈을 더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기술 기반의 창업 환경이 필수입니다. 국가 브랜드로서의 매력. 세금이 아닌 삶의 질과 자유의 수준. 머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교육, 의료, 주거, 안전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떠나야만 하는 구조가 문제일까요? 이건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내야지.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세금은 누군가의 돈을 걷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굴리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편해도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짊어져야 할 현실이에요. 자본이 떠나면 생기는 건 단순한 세수 손실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본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고 투자금이 빠지고 사회복지 재원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즉, 부자 엑소더스는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 경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설계예요. 세금을 더 거둘지 덜 거둘지가 아니라 그 세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스템의 어디가 아픈가? 어떤 규제나 구조가 자본과 인재를 내몰고 있는가?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세율이 아니라 신뢰 구조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프랑스가 실패했던 이유는 부자들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떠난 뒤에 그 원인을 냉정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다 보니 결국 세금은 더 줄고 사회 갈등만 커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같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감정 대신 이성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배신으로 볼 게 아니라 시스템 건강검진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현상을 외면하면 자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회도 함께 떠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에요.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엔 왜 그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걷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자본이 머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자본과 인재가 한국에 머물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경제 토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야 할 미래 설계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